이 토론이 아마 촛불행동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토론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토론을 잘하면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도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는데 처음에 이 토론 제기하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상력을 가지게 됐고 우리 촛불 국민들, 우리 회원들이 정말 훌륭하시고 수준 높으시다. 이분들과 1년 반 동안 함께 쌓아왔던 그 저력이 여기에서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는 제가 촛불 집회 하면서부터 우리 같이 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나오신 분들하고는 나라도 만들 수 있겠다. 나라. 그렇죠. 국가도 만들 수 있겠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보여주셨어요. 1년 반 동안이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가장 어려운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싸움의 주제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토론은 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의절하기도 하는 그런 주제인데 과감하게 우리 회원들한테 던진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됐고 토론을 아주 수준 있게 할 것이고 힘있게 결의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 PPT를 멋있어 보이죠? 네. 핵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싸움을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일색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이 1년 반 동안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사고죠. 저희가 촛불행동이 바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치 테러죠. 지금 그 진상은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수사본부장이 그 이태원 참사를 수사했던 경찰이라고 하죠. 진상은 저는 정치 테러고 이 테러의 배후는 1년 반 동안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악마시켜왔던 윤석열 독재 정권의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이 자기의 통치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의 독재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정치권 내에서는 이 방식으로 상징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남북관계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나도 100번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관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그리고 인물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으로 시키고 대북전단을 날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원식이라는 국방장관을 앞세워서 연일 대북 공격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역대 독재 정권이 통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안보 위기, 전쟁 조장 이 카드를 반드시 써먹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올 3월 달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군사훈련이고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연례적으로 벌이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한반도 인근에서는 각종 군사무기들이 집결하고 있고 파주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파주의 통일대교 너머로 탱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보도가 되지 않죠. 현지의 주민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북관계 문제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자, 윤석열 탄핵운동, 퇴진운동에 제일 앞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촛불행동이라고 대표되는 단체가 주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촛불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운동의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진보단체도 아니고 어느 정당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촛불 국민들이 이 상황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 총선 시기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이번 토론의 핵심적인 토론 주기입니다. 이 방향에서 토론하고 사색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윤석열 퇴진운동은 2019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퇴진운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 이미 윤석열 퇴진운동은 2019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서초동 집회 다 오셨죠? 그때 윤석열 파면, 검찰개혁 요걸 들고 싸웠습니다. 그때부터 싸웠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퇴진 촛불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자, 근데 2019년에 우리 교훈은 제가 생각하는 교훈입니다. 투쟁의 관역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윤석열 파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촛불의 관역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끝까지 싸웠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윤석열 파면보다는 공수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정하게 좀 분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9년도부터 시작된 윤석열 퇴진 촛불이 자, 대선을 앞두고 대선 촛불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포스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검언개혁 촛불행연대라고 하는 투쟁체를 만들어서 촛불 시민들은 대선 싸움을 벌인 겁니다. 이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온라인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9월 25일 날 첫 촛불 집회를 했는데 수많은 유튜버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 당시에는 한 2, 3만 명이 동시에 시청을 하는 방식으로 촛불 집회를 벌여나간 겁니다. 온라인 촛불 집회를 벌여나간 거예요. 자, 검찰개혁 촛불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하는 싸움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윤석열이 대선을 통해서 검찰 쿠데타를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한 우리 시민들이 검찰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한 싸움을 완강해 버렸습니다. 그 싸움이 바탕이 돼서 결국 윤석열이 당선이 됐지만 그 싸움이 바탕이 돼서 대선 직후에 바로 촛불 집회가 점화가 된 것입니다. 당선 5개월, 취임 3개월 만에 퇴진 촛불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6일 날 1차 촛불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싸움 덕분에 이 싸움의 결과로 윤석열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너스 북에 오르는 거죠. 자, 2019년의 경험, 교훈, 우리가 지금 들었던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이 관역을 끝까지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자, 그 관역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총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작년 여론조사입니다. 윤석열 탄핵에 주장하는 것이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이 목표를 끝까지 밀고 나가자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60%, 70%를 오르내리고 있죠. 그 지지율 중에서도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 30% 지지율 중에서도 24%가 왜 지지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한참 된 여론조사죠.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70% 반대 여론 중에서는 50%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하는 것이 70% 중에 50%가 반대한다는 여론입니다. 네. 이것도 최근 12월 달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60% 이상, 그래서 7대3 정도가 여론조사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 수치는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의 반대 여론은 30%의 지지 여론. 이것이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의 반윤석열 정서가 고스란히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의 추이입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겠지만 여론의 추이를 보면 70%의 반대 여론이 고스란히 야당으로 집중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는 국힘당의 위장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최소 15%, 많게는 최근에는 많게는 25%까지 무당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당층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힘당이 중심이 된 보수대연합이 국회를 다수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0% 이상의 반윤석열 요구가 그 민심이 고스란히 국회 의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 70%의 민심을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뭘로 조직하실 것인가?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촛불에 나오시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탄핵이 대세고, 탄핵이 민심이고, 탄핵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길이다. 우리의 과제다라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70%의 민심을, 탄핵 민심을 고스란히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으로 민주개혁 세력들을 다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으로 하나의 기치 아래 일치 단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단결을 우리가 모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대변하는 70%의 민심을 대변하는 촛불의 정치 실천 영향을 고스란히 국회로 보내자는 겁니다. 고스란히 유실 없이. 지금 22대 국회는 윤석열을 심판하는 총선, 민주개혁 세력들이 압승하는 총선, 다수를 점하는 총선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를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란 작전을 벌이는 것이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이낙연 신당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치 테러, 안보 위기 이런 것까지 총동원하는 총동원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탄핵으로 단결하는 강력한 정치적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대변하는 70%의 탄핵 민심이 고스란히 국회를 점령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자, 200석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210석을 얘기합니다. 현재 민심은 210석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300석의 70%는 210석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200석이 목표가 아니라. 근데 현재 그거를 추동하고 70%를 조직할 수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 빈 자리를 우리가 촛불행동이 촛불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그 상황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번 토론의 목적입니다. 촛불행동이 2022년 8월 달에 첫 퇴진 집회를 열 때 회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400명 정도였어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무슨 배짱으로 윤석열 퇴진을 제일 앞장에 세우고 김건희 특검을 내세워서 그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과감하게 우리가 시각했겠습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된 윤석열 퇴진의 그 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산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믿은 것은
그런 민심, 우리가 윤석열 퇴진을 걸고 싸우면 국민들이 촛불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시작했어요. 이번 초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촛불 국민들,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절절한 민심밖에 없습니다. 이 민심을 믿고 그 민심을 동력으로 탄핵개혁 국회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기존의 정치 논리를 뛰어넘자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단순하게 어떤 당을 지지할 것이냐, 어디에 표를 줄 것이냐, 표를 주는 존재에서 직접 정치를 펼치고 주도하는 존엄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증명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에 거리에서 싸워왔던 우리 국민들이 보여줬던 그 힘, 그 단결, 그 저력, 그 정치적 수준, 이거를 우리가 하나로 잘 모아내면 이러한 역사적 기적, 새로운 시계로 가는 동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동력을 만드는 역할을 우리 촛불행동, 우리 회원분들이 개척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토론의 목적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 나갈 겁니다. 탄핵 촛불 그리고 탄핵 총선 어디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만이 아니고 촛불행동이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촛불행동이 촛불 국민들과 지금까지 해왔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믿고 이 기적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22대 총선 이대로 방치하고 이대로 수수방관했다가는 탄핵은 고사하고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대 국회를 반드시 민주개혁 세력의 압승, 탄핵개혁 국회를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